네, 핫한 IT 이슈 파헤쳐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수혜주인 넷플릭스가 최근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비대면 수혜주들도 주가가 동반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정말 넷플릭스의 쇼크가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네네. 주가가 400~500달러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200달러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단기간에 좀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네. 볼 수가 있고, 이거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면치 못했죠. 예, 이렇게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바로 이제 가입자 수가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예, 넷플릭스가 이제 지난 2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이제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가장 충격적인 지표가 바로 유료 가입자 수인데요. 전분기 대비 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기록한 감소세인데다가 그리고 당초 시장에서는 25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250만 명 증가 대비 이제 20만 명 감소여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증권가들에서는 이제 일제히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이제 반토막으로 낮췄고요.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이런 영향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반토막이 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어닝 쇼크 그리고 가입자 감소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다른 미디어주들의 투자 심리까지 악화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럼 어쩌다가 잘 나갔던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유료 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이 같은 가입자 감소의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이유도 좀 복합적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들자면 사실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철수를 결정을 하면서 단번에 가입자 7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과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이제 충격 때문인 거에서 좀 박한 평가가 다소 억울하다고 이제 보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나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따져본다고 해도 넷플릭스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구독료 인상 때문에 64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남미 시장에서도 약 3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1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려 이제 1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추이가 이제는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추세가 꺾였다는 판단이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OTT 기업들이 디즈니나 애플 TV처럼 다른 또 경쟁자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가입자 증가 추이가 꺾인 게 넷플릭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잘 짚어봐야 하겠죠. 네.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정말 거대한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넷플릭스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여러 이제 말씀하신 디즈니라든지 로크라든지 이런 OTT 사업자들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 시장의 이유가 아닌 회사 차원의 이유로 이제 가입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다른 OTT 회사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넷플릭스의 이제 가입자 감소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근 몇 년간 이제 증시라든지 이 경제의 주요 트렌드로 꼽혔던 비대면이 이제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라면은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OTT 사업자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다른 회사들도 다른 회사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비대면 트렌드가 해소될 걸로 보여서 넷플릭스뿐 아니라 다른 OT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대면 트렌드의 종식을 넷플릭스가 그럼 스타트를 끊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된 첫 번째 날에는 이 같은 네. 지적이 굉장히 우세했고 지금도 사실 이 같은 지적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T 회사들의 주가도 이제 동반 네. 일제히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영향력을 넷플릭스에 좀 국한돼 해석하는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가입자 감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구독료 인상 그리고 이제 OTT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 넷플릭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이제 구독료 인상 또 그리고 이 제작 환경의 다국적화 등으로 해서 오히려 좀 좋아진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부진은 이제 비대면 트렌드의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이제 뭐 실패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섣불리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 컨텐츠 업체들의 해외 진출 통로가 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넷플릭스가 부진하면서 이 네네. 국내 컨텐츠 종목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어제 증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 부진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국내 영상 제작사들이 이제 주가가 살짝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뭐 너무나도 유명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례 때문에 국내 이제 컨텐츠 업계에도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근 밝힌 이제 올해 국내 컨텐츠 라인업만 봐도 그렇고 국내 영상 컨텐츠의 비중이나 제작 추세가 앞으로 이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를 넘어서 애플 TV에서도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대작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한국 컨텐츠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게도 또 아시아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컨텐츠 업계와의 협업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만큼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가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언택트 매력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이 투자는 숫자로 증명되는 만큼 이 숫자를 잘 따져보는 냉정함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